일단은 저는 이제 사실 이 얘기는 내가 꼭 숟가락 얹고 싶은데 전 기사 나자마자 자승스님 죽음이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막 급작스럽게 다비식이 열리면서 아무튼 뭐 장례식이 이루어졌어요. 여기 또 이 권건희 부부가 나타났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사진들을 찍어서 올렸는데 네. 대통령실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처음에 보시면은 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뭐 그냥 있고 이렇게 하는데 뭐가 뭐 알겠는데 아이고 가운데 또 그 와중에 또 센터에 그 와중에 봉황자리는 네 역시나 대통령이 차지를 했는데요. 근데 저는 진짜 이 사진들 보면서 와 가증스럽다. 그리고 이거 봐요. 우는 거. 일부러 이런 사진. 근데 국민들이 길바닥에서 160명 정도가 죽었을 때는 이런 거 있었습니까? 아니야. 없었어요. 이런 거 없었어. 그리고 저 머리나 메이크업을 봤을 때 과연 저런 메이크업이 장례식에 어울릴 수 있는 치장인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원래 사실 장례식장 갈 때는 저희가 색조를 쫙 빼거든요. 그렇죠. 색조 화장은 하면 안 되는 게 예의거든요. 아니면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이게 검은 베일? 베일 같은 거를 하는 게 기본적인 원리인데 이건 누가 봐도 너무 풀매의 센터 등장 아니겠습니까? 더 웃긴 건 볼터치도 했대요. 나 이게 너무 황당해서 할 걸 너무 풀매를 했어요. 게다가 계속 이런 그 사진들 있잖아요. 울고 자기가 슬퍼하고 애도하는. 저는 이 그 사진을 보면서 되게 소름 끼치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 와 제대로 사펜데 저는 죽여놓고 야 그렇게 얘기하면 또 정말 나는- 예리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역시나 이 사진을 보면서 딱 두 가지 명언이 떠올랐어요. 네. 속담이라 그래야 되나요? 범인은 항상 현장에 현장에 나타난다. 라는 그거 하나가 있고 네. 저기서 우는 거는 어떤 심정의 울음이었을까? 오빠도 다 못다가 숨겼어. 그거 아니고 십새끼야 는 그러게 내 말을 듣지.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거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이제 정부가 이 갑작스럽게 이 인천이를 시켜가지고 문화대훈장을 그 무궁화장이라 우리나라에서 줄 수 있는 최고훈장을 네. 수여를 한 거거든요.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죠. 지난 토요일에. 근데 지금까지 무궁화장을 하려고 그러면 무슨 독립유공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이었지. 물론 불교계 안에서 자성의 위치가 높은 거는 확실합니다만 그분의 죽음도 사실상 자살이라고 하면 계율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이제 방화라고 하는 나름대로 그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쓴 거고 죽음의 어떤 이유도 명확치가 않거든요. 이 사람의 죽음이 무슨 누구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한 희생이었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어떤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헌신, 윤석열 물러가라고 분신 자살을 했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도대체 왜 이 사람한테 무궁화장이 주어질 수 있는지도 이해가 안 되는 훈장 수서를 급하게 또 진행을 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덮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송 작가가 먼저 제시했던 게 그때는 저는 단순히 추론으로 던졌었습니다만 그 후로 자승의 죽음에 대한 의혹들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일부 이제 악플러들이 쫓아왔고 소설 쓰는 어쩌네부터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악플들을 저희 게시판에 쓰고도 있습니다만 그래봐야 니들만 힘들어. 내가 다 지우거든. 근데 이걸 봤을 때 한두 가지가 의심스러운 게 아니에요. 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 경향신문 보도인데요. 정부가 자승스님, 이건 다음이고요. 죄송해요. 그 동아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그 자승스님이 입적하기 직전에 제자로 보이는 사람이 스님이 위험한 것 같다면서 119에 신고한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경기 소방재난본부가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자승스님의 제자라고 한 이 사람이 119에
자신의 스승이라고 하면서 자승 스님의 위치 추적을 좀 해달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화재 관련 언급은 없었는데요. 이 사람의 전화는 화재가 발생하고 6분 뒤에 걸려온 것으로 그 칠장사 보살이 신고하기 1분 전에 걸려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신고한 데는 서울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마이뉴스 단독으로 나왔죠. 네. 자승 사망 화재 119 첫 신고는 서울에서 걸려왔다. 그러니까 논현동에 있던 스승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연락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평소랑은 좀 다른 낌새를 느끼고 위치 추적을 부탁했는데 안양에서 갑자기 스님이 요사체에 방화를 하고 사망한 걸로 이렇게 사건 사고가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자승이 야, 나 안양에 갈게 라고 알려줬으면 제자가 우리 스승님 찾아주세요라고 할 이유가 없었겠죠. 안성시. 안성. 안양은 저 북고소가택 안양이고. 안성. 안성시로 그럼 어떻게 해서 자승이 이동했느냐라는 경로에 대한 추적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1차 전화는 여긴 논현동인데 스승 위치를 추적 요청한다. 근데 2차, 3차 전화가 또 왔어요. 거기는 또 칠장사에서 왔어. 그러니까 화재 언급은 또 없었어. 찾는 제자들이 논현동, 칠장사 이쪽 저쪽에 다 있었다는 거고 결국은 먼저 논현동에서 찾았던 제자는 스승이 사라졌기 때문에 찾은 거고 칠장사에서 했던 어떤 전화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일어날 걸 대비해서 일종의 119를 불러갖고 현장 확인을 하기 위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뉴스에 안 나오고 있는 가장 큰 건 뭐냐면 경찰이 나타나갖고 조사를 하고 방화 자살로 해갖고 종교를 먼저 지었잖아요. 근데 현장에 경찰이 오기 전에 국정원이 먼저 왔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형적인 마티스 사건이랑 비슷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문점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불교에서 알고 있는 이른바 인신공안 등신불 뭐 이걸 한다고 하면요. 단순하게 방화 자살을 하는 게 등신불이 아니에요. 김동인의 소설 등신불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를 소신공양을 하기 위해서 한 석 달 전부터 곡기를 끊고 몸에다가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고 붕대로 몸을 감아가지고 그리고 그 인신공양을 할 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그 제자들과 신도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걸 해요. 그 소설에 보면. 그리고 그 불이 났는데 이게 산에서 불을 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대형 방화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겨울철에 특히. 그리고 거기가 본인의 절도 아니고 딴 데 가가지고. 또 개인의 처소도 아니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뭐 사랑방 같은 요사체였는데 거기에 내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서 내가 인신공격을 해야 되니 내가 여기 인신공양. 인신공양을 죄송합니다. 공격은 인신공양을 해야 되니 다른 갑자기 공격이. 여기에다 불을 지르고 내 몸 하나를 던져갖고 여기서 타 죽겠다라고 하는 게 인신공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칠장사 주지스님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강스님이라는 사람인데 평소처럼 쉬러 왔다면 하루 묵겠다고 했다.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말은 하지 않았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걸 아무한테도 안 알리고 이렇게 한다고? 그리고 심지어 네. 유전자 검사까지 다 마쳤대요. 진짜 일사천리 일이 진행돼요. 그리고 신기하죠? 유서 안에 보면 유서 안의 내용이 더 가관입니다. 이게 뭐 자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필이 네, 있어. 자필인지 이제 확인을 해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일단 첫째 유서에 사인하는 사람 보셨어요? 그냥 이름만 쓰거나 아니면 보통 이름도 잘 안 써요. 본인이 음. 남기는 저기에다가 이름도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저기를 사인을 하는 이게 무슨 뭐 결제 서류도 아닌데 사인을 하는 이런 행태를 보인 데다가 뭐 부검을 하지 말라든 등
거기에다가 심지어 내가 부를 낼 걸 생각하고, 제자들 넷이서 2억씩 내가지고, 무려 8억이에요. 8억을 들여가지고, 토굴을 복원해줘란 얘기지. 톡으로 복원하라고? 응. 뭐 거기 뭐 묻어놨나? 아니, 그게 아니라, 뭐야, 그게? 아니, 무슨 토굴이, 뭐, 대웅전 불낸 것도 아닌데, 무슨 요사차를 어떻게 지었고, 어떻게 했길래 2억씩 돈을 내라라는 소리까지 해나가면서, 이렇게까지 준비 철저하신 분이, 이렇게 뜬금없이, 그 전날까지만 해도 뭐, 전혀 그런 내색을 안 비치다가, 이렇게 훅 가면서 이걸 인신공양이라고 우기느냐는 거지. 결과적으로는 지금 좀 그래요. 찜찜해. 그리고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그 명진 TV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제가 언급할 영상이 지금 비공개 처리됐는데 제목이 이거였어요. 불교 뉴스 브리핑 용상과 밀당 중인 자승 왜? 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뭐였냐면 제가 기억하기로 11월 달에 경하고 불교하고 한판 붙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교계에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나 뭐 장관 인사에 불교계 사람이 없다는 걸로 해가지고 온갖 불교계 언론이 다 대통령실을 비판하고 나섰대요. 그 막 뭐 장관에도 없고 대통령실에도 없고 뭐 차관에도 없고 대장에도 없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자승이 20 며칠인가 갑자기 이제 그만해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그 영상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승이 뭔가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불교 언론에 이거 사인을 준 게 아니라 그만하라고. 근데 그 전에 이거 내가 얘기하는 거 해도 되나? 지금 삭제된 영상이잖아요. 어쨌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요. 그 전에 자승이 이거 명진 스님이 얘기한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자승이 윤석열에게 뭔가 요구를 했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진 것 같다. 뭐 그런 얘기까지 했고 몇 명을 국회의원을 뭐 5명 정도를 뭐 어떻게 해달라고 한 것 같은데 그게 안 된 것 같다. 그래서 이런 11월에 불교 모든 언론이 대통령실을 비판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즉 이것도 공천권 싸움하고 연루됐다라고 하는 썰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불교계에서 이번에 어느 정도 공천 지분을 요구했다라는 게 공공연하게 얘기가 좀 있었던 부분도 썰이 있었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이 양반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뭔가 뒤끝이 찜찜한 맛을 남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던 사람이 계속해서 뭔가 계속 뭔가를 하고 뭔가 뭐 이렇게 한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죽는다? 그거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김건희가 옛날에 했던 얘기, 내가 가세현 한번 손봐줄 거야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한 얘기, 나는 뿌리까지 기독교 집안이야, 뭐 이런 얘기, 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이제 김건희하고 반기를 들었거나 김건희가 찝었던 사람들 중에 벌써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게 2번째라는 거죠. 일단 김세희 씨가 김세희가 아니고 김용호 씨가 김세희는 잘 살아서 정유라랑 인터뷰하더라고요. 미안. 네. 김용호 씨가 지금 사망할 때도 아니 그게 자살까지 할 일인가 소송 중인데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만 그건 뭐 개인의 일탈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렇게 되니까 사실 좀 소름 끼치는 부분이 자꾸 생기고 있다라는 느낌적 느낌이 계속 와요. 나쁜 느낌은 참, 좀 그런데, 저는 그, 박근혜 때도 사실 그랬잖아요. 주변인들의 의문스러운. 그리고 박근혜 그 사천끼리에 그 칼부림 사건이 있었죠. 오촌 조카 뭐. 네, 50km도 안 되는 사촌이 100km가 넘는 거구의 사촌을 말하자면
칼로 살해를 하고 산을 넘어가고 목을 메고 죽었다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또 그 당시에 그거를 급하게 경찰이 단순 두 사람의 싸움 이후에 자살로 해결하고 결국 그거를 정리한 사람이 나중에 서울경찰청장까지 오르는 뭐 이상한 류의 그 의문사 사건들이 늘 있었는데 이상하게 이 보수 정권 내지는 이런 정권들 하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지. 근데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얼마 안 돼갖고 대부분 정권이 탄핵이 됐다는 거예요. 무너졌다는 거죠. 레임덕이 오거나. 그 얘기는 뭐냐? 이제는 정상적인 거래로 막을 수 없을 만큼 지금 아, 말로 듣거나 뭐 권력으로 보상을 해서 막을 수 없을 만큼 여기저기에서 들어줄 수 없는 요구들, 그리고 이와 이해관계에서 충돌하고 있는 상황들이 생기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네. 이것들 본때를 한번 보여줘야 되겠는데. 그런 거죠. 사실 지금, 종교계로 꼭 한정지어서 말하면 불교계만 뭐라고 얘기할 게 자승이 정치 스님이라고 하는 거는 꼭 제가 음모론으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 자승이 윤석열의 배우로서 뭐 선거에서 역할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몫을 챙기려고 했겠죠. 거기에다가 지금 계속해서 신천지가 붙어 있는 거고 통일교가 붙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외에도 각종 그 사설이죠. 세계 불교 정정을 비롯한 각종 일본하고 연루돼 있는 종교단체 등등 전부 다 지금 각자 이번 총선에서 자기 목들을 요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때 되게 사진이 지금 보니까 되게 괴기스럽다. 어쨌든 뭐 이거 당선인 시절에 자승하고 같이 비공개 면담을 했습니다. 비공개인데. 비공개인데 사진은 다 찍고. 사진만 찍고, 그러니까 불교계에 알리는 거죠. 내가 이렇다.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집은 챙긴다. 그러니까 특히나 자승 같은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최대 정단인 조계종을 이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사람 입장에서 챙겨줘야 될 사람도 많고 그만큼 요구받아야 될 지분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이제 농공 행상을 본격적으로 할 이 시기에 내가 그동안 잘못해왔던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방송문을 남기고 이유 없는 이런 죽음을 맞는다. 저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죽였다고 말하기는 나는 좀 그런 것 같고, 아니면 뭐 이 사람에 대한 뭐 캐비넷이 열렸던가 그렇게 아니, 이제 협박을 했던. 이분은 캐비넷 따위로 들여갈 분이 아니에요. 아유, 뻔뻔하기가 그래서 김건희급이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 협박이 통하거나 타협이 통할 수 있는 상대하고는 타협이 가능한데 아니면 말고 내가 너 죽여버리지 이러고 막무가내로 나오는 상대하고는 거래가 안 되면 뭘 선택해야 되냐는 거지. 없어지는 걸로. 그럼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때는 도저히 타협이 안 되는 상대일 때 이런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제대로 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한데 이미 이 시신은 화장돼 버렸고, 아니 뭐 어차피 불 탔으니까. 예, 뭐 이미 타버렸고, 뭐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법력이 높은 스님인데 살이 안 나오냐고. 예. 아, 살이. 살이 나왔다는 소식도 못 들어봤고요. 어찌 됐거나 훈장 받고 그냥 조용히 묻혀서 넘어가 버릴 상황인 것 같은데. 그 훈장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도대체 자승이 뭘 했다고 훈장을 국가를 받아? 뭐 한 거 있어? 근데 이걸로 해갖고 절대 묻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당장에는 자승의 죽음으로 해서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자, 자승도 지가 국회의원을 8자리, 10자리를 혼자 해먹으려고 요구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야. 누구한테 약속했을 거란 말이지. 그럼 자승하고 그런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 입에서 반드시 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후일담들이 기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때 명진 TV에서는 한 명 이름이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글쎄, 뭐 그러니까 뭐 5명 정도 국회의원을 뭐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제 기억으로. 그리고 뭐 이은재 이야기도 있었고, 아무튼 뭐 이름을 얘기한 적도 있대요. 뭐 그렇습니다. MSE님께서 사리가 안 나오고 비리가 나왔나? 어머, 제가, 어우씨, 재치둥이. 예, 네. 아우 센스가 아주 좋은 그냥, 지적이었습니다. 예.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게 이러고 끝날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그 생각도 들었어요. 진짜 이 정권이 정말 말기가 됐구나 싶은 게 통제가 안 되는 거야. 건이나 룬 입장에서도 전혀 통제가 안 되고 여기서 저기서 다 하니까 그냥 한 몇 건의 케이스를 보여주면서 이래도 니들이 또 우리 말 안 듣고 부안해동 할 거야? 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자승은 본인이 뭐 그래도 불교계에 꽤 오래 몸담았다고 하니까 경전은 보셨을 것 같아요. 일단 불교에서는 자살은 가장 중한 업보라고 할 수 있고요. 무간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그리고 주홍옷을 먹물옷을 입고 머리를 깎은 상태에서 속세인들도 저지르지 않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특정 범죄 가중 처벌된 것이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자승은 무간지옥에 떨어졌다. 예, 몇 안녕. 번을 말씀드립니다만 자승 스님에 대한 어떤 폼이나 그분의 일생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잘했든 못했든지 간에 불법을 수행하는 수행자로서 지금의 선택은요, 절대 인신공양이라고 볼 수 있는 선택이 아니라니까. 뭘 위해서 인신공양을 했는데요?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이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서 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 말 그대로 빚쟁이가 빚 떼먹기 위해서 채권자들 상대로 나 죽었어 라고 잠적해버리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지. 도대체 유전자 검사를 주말에 급하게 경찰이 끝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유전자 검사 결과 좀 봅시다. 누구랑 비교한 유전자인지. 아무튼 이 사건은 그냥 넘어갈 사건이 아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귀추가 더 주목될 거고요. 여기에 대한 제보가 저희한테는 오지 않겠지만 나오는 아니, 오면 받으실 거예요? 네? 오면 받으실 거예요? 제보 오면? 살짝 보고 던져줘요. 엔진 TV 전달. 탐사 쪽으로. 네. 아무튼 저는 대충 포장을 풀지 않아도 네, 껍데기만 만져봐도 내용물을 알 수 있으니까 이와 관련된 내부적인 추론은 네, 제가 앞으로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연관돼 있는 인물이나 제보자의 성향 그 한 명만 딱 떠오르면 이게 왜 이렇게 된 사건이구나라는 거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송 작가는.